제가 경상북도에 좋은 또 선도기업들 모시고 또 특히 제가 좋아하는 박기한 우리 과장님 모시고 또 경상북도에서 또 이런 강의를 하게 될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상북도가 먼저 물산업을 시작했고 또 오랫동안 조례도 먼저 만들었고 또 상주에서 막산업 클러스터를 시작했고 또 구미에서도 조선소 클러스터를 오랫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에 물론 대구도 물산업이 발전되고 경상북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발전을 하다가 대선 공약으로 들어감으로써 실제 물산업 클러스터가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 클러스터와 저희들은 당연히 전국에 있는 기업들, 물기업에 15,000개 기업에 대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거니까 경상북도도 당연히 저희들이 협업해야 되고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물산업 클러스터가 왜 생겼느냐? 세계 물시장은 약 800조 시장입니다. 전자시장 600조니까 훨씬 더 크죠. 그런데 실제 수출액은 엄청 저조합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당연히 공공시장은 자국의 국민의 보건과 안전 때문에 시장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수출 장벽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인정도 까다롭고 또 인정받았다 한들 뭐 미국에 예를 들면 NSF 받았다. 캘리포니아 가면 캘리포니아 인정 또 받아야 돼요. LA 가면 LA 인정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은 포기하죠. 당연히 포기해요. 그래서 수출 장벽이 많이 높고 그 대신에 대한민국의 또 국내 물시장은 완전 인프라가 포화 상태입니다. 상수 보건율 99.3%, 하수도 99.4%, 그 100%에 도서상간지방을 제외하면 100%입니다. 그럼 대형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뭐 합니까? 개선시장이죠. 개선시장, 운영시장. 세 번째는 디지털, 그죠? 그린 뉴딜. 지난 정부에서 그린 뉴딜 또 뭐 여러 가지 뉴딜을 했죠. 이번에는 또 올해 예산은 내년 예산은 또 뭐가 반영되었습니까? 도시 침수 예방, 또 싱크홀을 예방, 이런 예산이 또 2천억씩 다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기업들도 그런데 맞춰야 되겠죠. 당연히 맞추고 준비를 해야 내년 예산이 떨어질 때 물론 토목공사 기반입니다. 도시 침수 예방. 그렇다 하더라도 정화시설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으로 가려고 국가물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R&D 기술 검증 실적 확보 국내 사업 해외 진출까지 전주기 원스톱 지원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비전은 혁신을 선도하는 세계 물산업의 중심이고 일자리 15,000개, 수출액 7천억을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지능시설과 실정화시설로 구분되고 총 사업비는 약 2,409억.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전액국비죠. 전액국비가 왜 반영되냐 하면 기본계획부터 탄탄하게 준비해야 돼요. 예타를 당연히 통과해야 되고 기본계획부터 탄탄하게 준비해서 국가를 상대로 이건 국가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의무가 맞다. 다른 사업들은 다 안 그렇죠. 지자체 50 매칭으로 5대5, 6대4, 7대3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계획부터 탄탄하게 준비하면 전액 국비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붉은색 표지가 국가물산업 클러스터 약 44,000평이고 붉은색 여기 안에 이제 저희들이 연구시설하고 다 들어있고 직접단지 이 주변에 기업들이 생산 공장을 직접 짓는 직접단지가 약 15만 평 합쳐서 20만 평을 국가물산업 클러스터입니다. 생산 공장은 당연히 밸브, 펌프막, 센싱기술, 운영기술, 계측기 등 물산업에 관련 기본적인 공장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37개 정도 들어와 있는데 21개가 운영 중입니다. 저희들 내부는 연구시설이죠. R&D를 기반으로 한 뭐 서울이든 경기도든 어디든 기업들이 R&D 자금을 따거나 또는 R&D 같이 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128실, 90%가 약 입주해 있습니다. 저희들 시설은 지능시설과 실종화시설 구분했는데 지능시설은 우리나라 옛날에 육성원, 진흥원 뭐 여러 가지 형태 물리관 연구센터는 실험실, 사무실 그리고 교육동입니다. 이 교육동에 한국물기술 인정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정원도 오랫동안 논란이 됐죠. 1년 동안. 당연히 뭐 서울 경기권은 80%가 서울 경기에 있는데 왜 내가 이 제품을 만들어서 대구까지 인정받으러 가느냐. 이 인정은 수도 인정입니다. KC 인정, CP 인정. 그 적합 인정, 수도 인정이죠.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성능 인정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정들도 여기 다 한꺼번에 모아놨습니다. 실정 브랜드가 제일 중요합니다. 실정 브랜드 이걸 만들면서 전국을,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물산업이 되었고 지금 세계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보러 오고 있습니다. 정수, 화수, 폐수, 제이용. 별거 아니죠. 천톤, 이제 천톤. 뭐 소규모로 하천장 만들 수도 있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왜 까다롭냐? 정수는 실제 국민들이 먹는 물가야 됩니다. 낙동 강물을 기반해요. 댐물을 만약 정수시설을 한다.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 외에는 다 댐물 먹죠. 그렇죠? 춘천댐, 팔당댐, 또 호남권은 주화모 다 댐물. 댐은 평상시 이 수질 기준도 우리가 탁도라 같으면 1NTU가 기준인데 댐물은 평상시 1년 평균이 0.7NTU입니다. 그럼 뭡니까?
정할 필요가 없죠. 깨끗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물리적인 처리만 해도 외국도 마찬가지죠. 물리적 처리도 사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물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쓰는 화장실물, 공장 폐수, 축산 폐수, 매립장, 침출수, 비 오면 다 어디 갑니까? 물론 정화를 하지만 낙동 강으로 들어가요. 그 강으로 들어가게 되면 항상 미량오염 물질에 시달리게 됩니다. 다른 지역에 물고기 죽었다, 녹조가 있다. 야, 오염 물질 나왔다. 낙동강 수질 오염 사고 아널프 바다, 낙페놀, 일산화산, 퍼크레이트, 과불, 화합물, 거기에서 어제 안티몬까지 여러 미량 오염 물질에 시달리게 됩니다. 당연히 시달리게 되고, 그래서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물 산업이 발전했습니다. 경상북도 당연히 발전했고, 저희들도 발전했고, 부산도 발전했고, 고도 처리가 가장 먼저 됐고, 하수 처리장 고도 처리, 폐송물 처리장 고도 처리, 정수 처리장 고도 처리가 가장 먼저. 전국에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입주기업에 대한 성과입니다. 성과는 혁신형 물기업, 대한민국에서 30개, 그러니까 15,000개 기업 중에 30개를 선정했죠. 그 중에 16개가 국가물산업 클러스터에 내있는 기업들. 그리고 그린유틸 유망 기업도 7개사 3년간 30억 정도 지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클러스터에 와보시면 구지입니다. 서울에서 동대구 가는 것보다 동대구에서 구지 가는 게 더 멀어요. 제가 어떨 때는 부끄럽습니다. 택시 타러 하면 5만 원 정도니까 제가 부끄러워서 오면 타면 설화 명곡역까지 와서 택시 타도 맨 3만 5천 원. 제가 미칩니다. 버스 타고 오면 2시간 반 걸리죠. 그래서 이제 정지여건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정지여건은 개선은 만만치 않죠. 지금 서부 역사가 서서 2027년까지 내가 살아있을 죽을지 모르는데 2027년 아마 30년 정도 2030년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철도가 준비되어 있고 물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개선될 건 아니죠. 그래서 기업들이 불편을 많이 애로사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시대 글로벌 경제 위에도 기업들은 이렇게 매출액이 성장하고 있다. 당연히 100억 기업이 6개이다가 지금 16개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10개가 늘었죠. 중소기업이 100억이 기준입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100억 정도 되면 잘 먹고 삽니다. 그렇죠? 사장님들 100억 정도 되면 자식한테 물려줘도 되고 아주 잘 먹고 삽니다. 100억 이하는 조금 더 힘들게 됩니다. 그럼 100억을 기준으로 해서 중소기업 100억 되면 안정적인 기업을 유지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연속 입주 기업은 우리 중소기업이 계속적으로 입주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했는데도 20% 이상 매출액이 성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이제 플랫폼을 합니다. 당연히 플랫폼 여러 가지 네트워크, 경상도 마찬가지 산학연구원, 산업계 연구기관, 공공기관을 한꺼번에 모아서 같은 목표로, 같은 추진력으로 똑같은 한 곳을 바라봐야 되죠. 바라보게 되면 충분히 성산이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물기업 지원도 저희들도 당연히 관련 기관들과 다 MOU 맺었습니다. 이 관련 기관들 다 뭡니까? 대구광역시 당연히 보존협회, 조달청, 중소기업벤처부. 중소기업들이 다 바라보는 건 조달청입니다. 조달청장 한 1년에 한 5번 저희들 옵니다. 그랬어요. 초청 강의도 듣고 MOU도 맺고. 조달청이 제일 힘이 세죠. 시건 계약해가지고 마지막에 가면 결국 어디 가면 조달청 갑니다. 조달청이 한 2주 계획해버리면 기업들 엎어져. 그죠? 기다리다가. 계약만 하면 돈 들어오는데 계약이 안 들어와. 조달청 단어가 바뀌면 또 2주 쉬어요.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입주기업들하고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 연구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KWP, 저희들 코트라, 그리고 5개 광역시 K버터, K버터가 중요하죠. 이런 거는 구매력이 있는 거예요, 구매력. 경상북도도 구매력이 엄청납니다. 사실 과장님이 여기 와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사실 힘이 엄청 좋습니다. 왜? 구매력이 엄청납니다. 1년에 얼마 되겠습니까? 1년에 최소 5조 원 정도 됩니다. 5조 원. 엄청나죠? 23개 시군에 5조 원 됩니다. 그러면 그 구매력을 바탕으로 물기업에게 어떤 기업에게? 저희들도 광급자재를 하면 공단에서 다 반대합니다. 제가 가서 주장을 하면 우리 한국환경공단이 3,500명 중에 간부가 한 57명 되는데 제가 지난주도 가서 한 10분 정도 발표를 했습니다. 광급자재 구매 계획을 바꾸어서라도 물산업 입주기업 기술 우수한데 주자 하니까 누가 태클 겁니까? 감사실에서 대번 태클 걸죠. 이건 이해충돌 방지법이다. 이거는 혜택이니까 특혜를 주는 거다. 대구에.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전국의 공공기관에서 대구에 특혜를 줄 수 없다.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기술력으로 바탕으로 한 특혜는 특혜가 아니고, 두 번째는 기술력이 우수한 것은 국가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밀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안 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아무리 좋은 거 개발하면 뭐합니까? 안 써주는데.
신기술 인정, NEP 성능 인정 받으면 뭐합니까? 안 써주는데. 그럼 기업 망하죠.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기술력이 높은 제품에 대해서 누가 크러스터 우리 실정실에서 검증을 하고 그 검증이 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 제도를 연간 80억 정도 쓰는 걸로 지금 지침을 바꾸고 있습니다. 바꾸어지면 좋겠는데 그런 노력도 하고 있다. 그리고 저희들 실험실은 당연히 국제규모로 세계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663종 약 여러 가지 분석을 다 할 수 있고 코라스 공인 인증이 특히 중요하죠. 세계 106개국에서 인정받는 코라스 국제 공인 성적서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 분야 국제 숙련도도 미국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은 각 기업별로 다 있습니다. 뭐 창업 지원, 여러 가지 융합 지원,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기업들에게 설문조사를 다 합니다. 우리가 141개 기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설문조사 분기 한 번씩 다 합니다. 왜 왔는지, 그랬을 때 왜 왔는지, 당신이 왜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지, 50억을 투자하면 이거 이 꼴짝이에다가 왜 공장을 짓는지, R&D가 필요하다, 기술 개발 필요하다, 나는 시제품, 영업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기업마다 다 니즈가 다 다릅니다. 그런 니즈를 매 분기별로 조사해서 그러면 세개 기업만 공통 목표가 있으면 그걸 R&D로 올려줍니다. 내년에 예산에 반영해줍니다. 그래서 세개 기업끼리 경쟁을 하죠. 물론 전국에 있는 기업 같이 경쟁합니다. 저희들은 공모를 전국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유리한 게 뭐냐면 내가 제안했기 때문에 제가 제일 유리하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여러 가지 이 제품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와보시는 게 제일 좋은데 이겁니다. 각 방으로 지금 여기 소유자 설계구역 안에 각 방으로 자기가 원하는 원수를 보내주는 겁니다. 1차 처리수, 원수, 1차 처리수, 2차 처리수, 3차 처리수, 후단 처리수, 마지막 자기가 원하는 거. 나는 다프, 그러니까 뭐 침전 시설이 있고 다프 있으면 가부상조물이 필요해. 그럼 가부에서 물을 공급. R&D나 기술 개발할 때 이 원수 공급하는 게 예산의 한 50% 정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설문조사 했죠.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럼 이게 필요하다. 그럼 지으면 됩니다. 국가 예산을 지으면 되죠. 그래서 지어놨습니다. 지어놨고 기업들이 많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R&D 과제도 산하경관 기업들하고 같이 264억 정도 하고 있고 공동훈련센터도 환경부에서 지었지만 고용노동부에 제안서를 내서 6년간 100억 정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준생, 학생 대상으로 그냥 공짜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뭐 어떤 교육을 하냐? 기업들도 원하는 교육을 해요. 기업들의 설문조사하면 뭐를 원하겠습니까? 중소기업 사장님들, 자, 내가 인력을 뽑는다. 기준이 뭡니까? 첫 번째가 영어를 해야 된대요. 미칩니다.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캐드캠, 설계 능력까지 갖추어라. 세 번째는 자격증이 가야 돼. 요새 공부하는 학생들이 자격증 안 가져요. 자격증. 네 번째 인성교육을 해달라. 국가관, 직업관, 애양시 이게 없어요. 왜? 애들은 초등학교 가지고 성인 될 때까지 계속 자요. 한번 가보세요. 학교 가보세요. 다 자요. 공부 잘하면 학원에서 답이어서 자고 모르면 어차피 몰라서 자고 하다 보면 성인 되어버려요. 그럼 20살 돼가지고 직업을 가지면요 한 달 하나 다 때려쳐요. 그러면 또 나라에서 돈을 줘요. 1년 하고 만들면 또 돈 줘요. 3년 하고 2천만 원 받으면 또 돈 줘요. 우리 크러스터 기업들도 24시간 1년 내내 일자리에 대한 매 모집 공고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모집 공고가 다 나가고 있어요. 그만큼 실제 일할 사람들 정말 열심히 일해서 분명히 기업과 함께 성장할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많음에도 아무도 학생들이 안 온다.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대중소기업, 삼성엔지니어링과 밴더사 등록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삼성만 등록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중동 지방에 가면 오만, 사우디에 직접 그 국영기업에 같이 밴드를 등록해 줍니다. 그럼 삼성이 진출 안 하더라도 그런 국영기업들이 가서 우리나라 현대 가도 되고 뭐 LG 가도 되고 사우디에 있는 나라에 직접적으로 화력 발전소 짓는다? 그것도 짓습니다. 발전소 짓고 여러 가지 짓는데 그런 발전소에도 물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거죠. 이겁니다. 한국항공사 저희들도 관급자지 구매 제도를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외 진출은 저희들 통합형 정수처리 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주기업들, 중소기업들이 만든 정수처리 시설이죠. 그래서 경사판 침전지, 정밀 예과 장치, 그리고 1, 2, 3단 정화 처리해서 물을 마지막에 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건기 우기를 갈라는 거죠. 건기 우기는 동남아시아의 가장 아픔입니다. 건기 때는 해수도 함수가 올라와요. 지하수파면. 그래 먹잖아요. 그죠? 그럼 비가 많이 오면 그 우기 때는 왜 됩니까? 찌꺼기가 너무 많아 못 먹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계속 나쁜 물을 먹게 되니까 수인성 질병으로 수명이 60입니다. 우리도 저희 어릴 때 60 환갑잔치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수인성 질병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건기우기로 갈라서 그 나라의 아픔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결했습니다. 해결하니까 저희들이 4차 변전성 제가 갔다 오고 나서 저희들이 시공사하고 일주일 후에 모습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전부 말통 들어와가 막 50명, 100명, 200명씩 감동적입니다. 감동적. 그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이 당석이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제막 하면 막 칙사 대접하죠. 쭉 해서 변전성은 빈농성은 17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5년이 넘었죠. 5년 동안 운영해보니까 국가물산업그룹에 시범사업한 것은 막 끝내준다. 우리 가면 제가 술 많이 먹습니다. 엄청나게 먹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분들도 가품을 같이 하고 세계 진출할 때 교두보를 맞이할 때 이런 사업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사업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미래 전략도 저희들이 당연히 다음에 강의할 때 IoT 강의인데 지금 탄소 중립, 디지털 유지, 뭐 능동형 디지털 탑재 기술 여러 가지를 지금 당연히 예산을 딸락하면 그냥 줄줄 이어야 됩니다. 예산을 달라 올라가면 탄소 중립, 능동형 디지털 뭐 이야기만 해야 되죠. 그래야 예산을 딸 수 있습니다. 예산을 당연히 따와야 되고 국가 예산을 따와야 되고 그런 예산들과 R&D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전부 다 저희들이 R&D 준비하는 국가 예산을 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스마트가 들어가야 되고 디지털 전환 기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상호 협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경상북도는 저희들은 당연히 같은 경제 공동체고 그렇지만 지자체로 왜 선도 기업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경상북도에 우선적으로 팔려고 하는 거죠. 그죠? 구매력을 가진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팔아야 되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 선도 기업을 많이 가입해서 기술 개발해서 경상북도에 좋은 제품들을 납품함으로써 경상북도 수질 환경 또 물 환경 수준도 높이고 국민에 대한 국민 물복지도 높이는 거죠. 당연히 대구의 국가 그래서도 똑같죠. 대구에 우선적으로 구매력을 가지려고 옵니다. 그럼 대구 경북을 가렸을 때 어디가 구매력이 좋습니까? 경북이 더 좋죠. 그래서 또 아무리 좋다 한들 경북이 훨씬 더 구매력이 더 많습니다. 정말해서 물산업에 대한 예산이 더 많다는 얘기. 그죠? 그럼 경기도 가면 어떻습니까? 잽이 안 되겠죠. 경기도에 가면. 경기도는 다 풀어줍니다. 그럼 경기도 갈 때 같이 경쟁하면 됩니다. 같이 공동으로 협업해서 경상북도 선도기업하고 우리 국가물산업그룹도 우리도 저희들도 다 전 품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없는 품목 또 경쟁이 높은 품목들을 협업해서 같이 구매를 팔아야 뭐 돈을 벌어야 뭐 일자리가 창출될 거 아닙니까? 돈도 못 버는데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 그건 도른 놈들이죠. 일자리 창출이 목표가 아닙니다. 자꾸 정부에서나 일자리 창출이 무슨 목표인가요? 공장이 돈 못 버는데 무슨 일자리 창출 있는 나도 잘라내야 되는데 큰일 나죠. 그래서 돈을 벌게 이익을 많이 보게 최대한 기업들이 이익을 봐야 그거를 제출도 하고 제출함으로써 일자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정책들을 같이 하고 또 지식산업연구회 이름을 약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느낌에 산업이 안 들어가서 지식산업연구회 같은 R&D 기관인 줄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입주기업들하고 같이 하려면 약간 이름을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하고 국가물산업그룹에서는 당연히 이 플랫폼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고 지식산업연구회하고 저희들하고 MOU 한번 맺으시죠. MOU 맺어서 경상북도하고 저희들하고 MOU 맺어놓으면 어디로 갈 때, 해외 갈 때 대외적으로 뭐 광주시장이나 또는 부산시장이나 지금 부산에서 공문을 다 나갔어요. 부산시 내에 있는 기업을 쓰라고 부산시에서 저희들이 자꾸 진출하니까 열받아서 제가 더 열받죠. 부산시장님 아예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기업들 관련 기업들 건설본부 뭐 상수본부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공사하는 대기업들에게 싹 공문을 보내서 부산시의 기업들을 우선 쓰라. 제가 엄청 제가 영업하면서 안 했는데 그래도 제가 뚫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 걸 MO에 맺어서 실제 구매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국가물산업부에서는 당연히 저희들 항공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이지만 저희 거 아니죠. 국가 겁니다. 국가 거고 또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진흥원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이 조달청에 나와 있는 상태고 12월 되면 용역 추진을 하게 되면 제 판단에는 2024년 1월 정도 되면 국가물산업 진흥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인정원, 진흥원, 뭐 유체승선센터 관련 기관들 또 이 상하수협회, 그다음 기술원 이런 기능들을 다 통합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물산업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연구회도 저희들 당연히 제 찾아오시면 저희들이 도움을 드릴 것이고 저희들도 필요하면 경상북도와 같이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